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만큼 예전부터 건물주라는 단어는 부의 상징처럼 많이 이제 여겨져 왔단 말인데, 적당한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달 통장에는 뭐 안정적으로 월 임대료가 들어오고 또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시면서 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자, 뭐 이런 꿈들을 아마 많이들 꿔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모두 꿈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긴 하죠. 저 또한 꿈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반대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A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B 건물에 이자를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 정도면 솔직히 양반이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월급 나오는 걸로 또 이자 충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악성 임차인 분들한테 시달리시는 이제 건물주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공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죠. 저희도 부산에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다니다 보면은 사실 공실도 되게 많이 있고, 강남도 요즘 공실률이 진짜 높다고들 하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건물주라는 게 마냥 편안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 매입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꿈꾸시는 건물주의 라이프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빌딩 매입 시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진짜 많은데, 피디님은 혹시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죠. 사실 그게 뭐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기본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오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을 건데, 왜냐면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찾는다든지 혹은 금액적인 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중개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뭐 건물을 사거나 혹은 하다못해 임대차를 하더라도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처음 들었던 금액에 바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금액 절충 이런 건 사실 뭐 알아서도 너무 잘 하시니까, 건물을 저렴하게 잘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들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좀 놓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이자 낼 돈이 충분한 자산가 분들도 공실 기간이 길어진다 해서 그거를 뭐 되게 기분 좋게 해피하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하다못해 월 임대료가 나와서 그걸로 이자 충당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그 고통이 사실 2배, 3배겠죠. 공실 기간만큼의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내 몫이고, 또 공실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은 동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저기는 되게 공실이 기네, 되게 뭐가 안 들어오나, 입소문들을 타면서 그 뒤에는 임차인 분들을 맞추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입 전에 입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건 너무나 기본이고요. 가령 서울의 대치동이나 부산의 사직동 같은 명문 학군 지역이 있다, 뭐 학원가 이런 지역에는 갑자기 뭐 숙박업소라든지 유흥업소나 이런 게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이런 분위기의 동네에 있으니까 이런 임차인분들이 임차를 검토하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들어올 거면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해놓으면 임차인분들이 내 건물을 선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겠죠. 또 임차인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건물 외관이나 내부라든지 조금 정돈된 모습은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뭐 굳이 큰 돈을 들여서 뭐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이렇게까지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의 진짜 뭐 청소라든지 정리, 하자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체크를 해두시고, 또 좀 더 좋은 거는 주변의 인근 건물에 대비해서 뭔가 좀 스페셜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면 더 좋겠죠. 뭐 조명이 조금 예쁘게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해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승강기가 있다든지, 주차 부분까지 조금 여유 있게 확보가 돼 있다든지, 그런 뭐 하나 두 가지 요소만 추가되더라도 너무나 좋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미팅이나 안내를 가다 보면은 되게 안에 지저분하게 막 관리도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임차인분들이 딱 처음 보러 갔을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정리는 해주겠다 라고 말씀은 드리더라도 일단 처음에 갔는데 뭐 어둡고 습하고 지저분하고 이러면은 첫인상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임차인들의 선택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죠. 임대료가 적정한 선이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굳이 막 되게 저렴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임대료 이꼴 곧 내 건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건 건물주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뭐 확 깎아주진 않더라도 최소한 시세 정도는 너무 비싸게 욕심내시는 건물주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안 나가서 또 금액을 안 나가니까 조금 내려볼까?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뭐 뒤에 조금 내리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들이나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뭐 좀 더 기다리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정한 시세,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서 설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에쿼티와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에쿼티는 이제 자기 자본, 시드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실제 투입 가능한 에쿼티가 얼마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에쿼티가 뭐예요, 대표님? 에쿼티는 이제 자기 자본, 쉽게 말해서 시드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중을 잘 안 하셨나 봐요. 네. 실제 투입 가능한 에쿼티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선이 얼마인지를 또 설정을 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많은 영상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진짜 소액으로 내가 건물을 샀다. 마치 뽐내듯이 1억을 가지고 뭐 얼마짜리 건물을 샀다. 뭐 수천만 원 가지고 얼마짜리를 샀다. 물론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감당 가능할까? 무턱대고 남들 따라서 풀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샀다고 와 나 건물주다 사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감당이 돼야 되는데 월 임대료 나오는 걸로 이자 충당이 돼 혹은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충당이 안 되더라도 내가 조금 자기 자본을 매달 더 투입하더라도 이자를 내서 끌고 가서 결국은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본다. 이런 것들 나한테 맞는 진짜 확실한 캐릭터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시는데 가령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0%를 대출을 받으시면 70억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 내 돈은 30억이 들어간다. 30억 있으면 건물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각종 뭐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여유 있게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서 금액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르시고 나서 갑자기 막 취득세를 내라. 나 그런 거 못 들었는데, 나 몰랐는데 갑자기 뭐 몇억, 몇십억 이런 돈이 들어간다면 되게 또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사전에 반드시 다 알고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소한의 법적 공부 확인인데 보통 이런 건물들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시면서 부동산을 안 끼고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최소한 부동산들에서 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확인은 해주겠지만 빼먹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이거는 여기 좀 이게 이런 서류가 빠진 게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요거는 좀 한번 알아봐 주셔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가능한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내 자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똑같은 건축물 대장을 보더라도 위반 건축물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내가 이대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또 건축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확인들도 하셔야 되고 공부상에서 면적은 얼마만큼인지 실제 나와 지금 거래를 하고 내가 계약금을 입금하려고 하는 명의가 건물주 명의가 맞는지 최소한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진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터져서 건물주로 가는 시작부터 사실 트러블이 생기면 되게 많이 힘드시겠죠.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만 주의해서 매입해도 큰 리스크는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물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진짜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드린 이 정도만 봐도 큰 위험, 최소한의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많이 체크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잘 검토하셔서 성공적인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 빌딩 자이언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